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금양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아시다시피 금양의 유상증자가 세 번째 연기가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찌라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팩트인 것도 있고 팩트가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서 금양의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10월 17일 날짜에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 이때부터 전체적으로 감사 보고서나 아니면 시공사 부분이랑 이런 것들이 다시 시작을 할 텐데 우리가 이런 일정 스케줄을 어떻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시나 금양이 이제 납입일자가 밀렸기 때문에 그동안의 계약건들에 대한 것도 일정들이 밀리는 계약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지금 시장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금양이 이번에 납입일자가 밀리면서 토지 유동화 담보 대출을 방한해가지고 예전에 주주총회 때 한번 얘기를 했었죠. 기장 공장이 현재 약 7천억 원이 투입이 됐지만 준공이 완료되지 않아가지고 담보 가치로 건물은 인정을 못 받았는데 토지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각한 후에 이거를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나중에 이제 재매입을 하면 되니까 그런 형식으로 계약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한다라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대기인 것 같고 다음 방법은 땅을 매각하는 대신에 몇 년 후에 되산다라는 계약을 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금양의 스토어닷이라는 협업 처리를 원래 진행했던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은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나스닥 상장 처리가 되면은 필수적으로 여러분 공장이 필요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이 공장 생산 기지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양의 기장 공장을 49%의 지분율로 확보를 하고 기장 공장 부분에 대한 거를 투자 처리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금양은 자금 조달을 받고 스토어닷은 나스닥이 상장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윈윈 전략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영상 후반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금양 본사 회의록 소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9월 19일 기준으로 금양 본사에서 회의가 있었고 제가 직원분과 소통한 내용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죠. 금양인입이 세 차례나 유상증자 납입을 연기했지만 이번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전달을 받았어요. 물론 여러분 이 말 자체를 100%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현재 내부의 분위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정도의 참고 정보입니다. 자, 회사 측에서는 10월 17일 납입을 공식 일정으로 잡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수령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왜냐하면 현재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죠. 사우디에서는 이미 수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표를 국내은행에서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승인이 거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에도 실제 입금 완료가 안 된 상태로만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자 하나하나를 정말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여러분 불성실 공시와 상장 폐지겠죠. 일각에서는 6개월까지 끌다가 불성실 공시 맞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장 폐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류강지 회장이 이 선순위 채권을 들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점은 하나, 금양은 여러분들 코스피 상장사죠. 코스닥과 달리 코스피의 경우는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는 금융감독원 심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속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결국 금양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상황이고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겠죠.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희망을 억지로 가지라고 주입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내부 회의록과 정황들을 팩트체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양 때문에 많이 힘들고 계시다면은 영상의 싫어요 버튼이라고 눌러주시면서 속이라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따로 유료 서비스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함께 종목도 안내해 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금양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만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도
조금씩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보들도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소통방이나 텔레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방에 들어와서 금양 내부 회의록 조금 더 영상 통해서 공개하지 못하는 날 것들을 한번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나 영상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도 함께 전달해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들도 함께 정보들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대장주라던가 이런 순환매 종목들도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 채널 끝까지 기다려달라는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위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보이시죠? 위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금양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들과 그리고 정보들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결국 금양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우디 투자사의 의지는 확실하다. 다만 예상치 못한 행정 절차와 금융 시스템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늦어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설명이 올해 들어서만 여러분들 계속 반복이 됐다라는 점이죠. 정말 고의적으로 일정을 미루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기장공장 완공과 사우디 공급 계약이죠. 시공사였던 동부건설도 이 공장 완공에는 최소 2개월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자금이 9월에 들어왔다면 11월 말까지 공장 완공이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일정이 꼬여버린 거죠. 금양의 부채 상황도 만만치 않아요. 현재 6,700억 원 수준의 부채가 있는데 사우디 자금 4,500억 원이 들어오면 이 중 2,500억 원은 부채 상환에 쓰여지고 나머지 3,750억 정도가 남게 되죠. 즉 부채 일부는 줄어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담은 큰 상황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10월 17일에 자금이 실제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 일정이 또다시 밀린다면 이 사우디와의 공급 계약은 최소 여러분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정 변경은 곧 정정 공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금양은 지금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자금 유입과 공장 완공 그리고 공급 계약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맞물려야만 정상적인 거래 재개가 가능할 텐데요. 최근 금양은 정정 공시를 계속 쏟아내고 있죠. 예를 들어 콩고 광산 인수 일정은 2025년 7월에서 12월로 나노텍 에너지 계약은 2025년에서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사우디권 일정 역시도 자칫하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그럼 관건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10월 17일입니다. 만약 이날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금양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감사 보고서 제출. 두 번째는 시공사 재선정이죠. 그런데도 감사 보고서 제출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과거에는 여러분들 부채만 줄여도 상장 폐지 심사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이제는 유동자금 확보까지 증명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과거 거래 재개된 기업 중 80% 이상이 다시 거래 정지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양이 거래를 재개를 하려면 단순히 부채 축소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 확보까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17일에 자금이 들어오고 10월 안에 감사 보고서 제출, 11월에서 12월 심사 진행, 그리고 1월에 이 상장 폐지 심사를 해지하게 되는데요. 2월에 이의 신청을 다시 하고 그러면 3월에 결정이 나겠죠. 이렇게만 무사히 흘러간다라면은 여러분 금양의 거래 재개는 내년 3월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 10월 17일에도 돈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면은 그때는 개선기간 마지막 시한까지 밀려서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까지 펼쳐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불성실 지정 공시. 11월 4일까지 유상증자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양은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이 되게 됩니다. 누적 벌점이 여러분들 이미 17점이죠. 그런데 여기에 15점만 더 추가되면은 또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즉 부채 문제와 불성실 공시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겹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양은 이러한 기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토지 유동화. 여기서는 기장공장 땅을 매각 후 재임대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스토어닷 지분 투자. 여기에 기장공장 지분을 47%를 넘기고 나스닥 상장 요건에 충족하는 것에 도움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금을 대량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 금양은 5천억에서 7천억 가치 평가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10월 17일에 돈이 들어오냐 아니냐. 만약 또 미뤄진다라면은 금양은 앞서 말한 땅 매각이나 외부 투자 유치로 자금을 끌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앞으로 금양이 돈을 확보하려면 처리할 과정은 분명합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송고 광산 3차 납입 완료, 그리고 시공사 재계약, 그리고 텅스텐 사업 성과 반영, 특히 텅스텐은 몽골 광산에서 22조 원 정도의 규모 매장 가치가 확인이 되었고요. 최근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이미 실적 반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금양의 유동성 창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자면은 10월 17일 납입 여부가 금양의 1차 분수령이 되겠고요. 11월에서 12월 감사보고서와 시공사 재계약, 그리고 내년 1월 3월에서 유동성 확보 여부가 최종 관건입니다. 사우디 자금은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안심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은행의 승인 절차 문제인 건지 행정 문제인 건지는 여러분들 저희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릴 거니까 빨리 이 부분들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금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와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여러분,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가 공개되면서 비트코인은 무려 11,000%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가 미래다 라고 외쳤고, 그때 테슬라는 15,00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리고 불과 몇 년 전 빌 게이츠가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고 해서 이 책을 내는데요. 원자력이 인류를 구할 에너지다라고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원전 관련 종목들은 그때 급등을 했고요. 지금도 아직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들은 조금만 빨리 알았으면 하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번 기회는 바로 정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 특히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여러분,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최근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기술은 생성형 AI다. 그리고 그 AI를 진짜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바로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엔비디아는 수천 개 기업의 AI 플랫폼을 공급 중이고, 최근 한국 정부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2025년 8월 4일 과기정통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5개 핵심 기업을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I, 그리고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입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고요. 수십억 원대의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메가 프로젝트이며, 이 기업들의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수혜 기업들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번에 선정된 5개 기관은 자체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이들이 외부 개발사나 하청 협력사들과 함께 모델을 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메인 수혜 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라벨링, AI 학습 서버, 반도체, 모델 튜닝, 클라우드 최적화 등 다양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수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AI 인프라의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로 이미 정부 과제 시범 사업에 참여를 했으며, 업스테이지, 네이버 클라우드, SKT와의 협업 가능성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조용히 매집을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파동 전개가 시작이 되는 구간입니다. 제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 최소 200에서 300%, 많게는 100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한 종목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단순히 이게 테마주로 묶인 것이 아니라 실제 정부 AI 프로젝트에 실무 레벨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기술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장주의 자리를 선점을 했지만 아직 시세는 본격적으로 터지지 않았어요. 이제 막 움직이려는 찰나,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종목을 단 3개월만 보유하시면 최소 5배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방송이라 이 종목명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화면에 보이는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7710-3914 번호로 기회라고 딱 2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무료로 이 AI 대장주의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회예요. 대형 증권사 리포트도 없는 극초기 단계의 정보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 종목을 받으신 후에는 여러분들 지인에게는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1,800원, 2,000원 초반 매수, 목표가는 여러분들 38,000원. 하지만 11월 4일 오전까지는 여러분 매도 권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소통방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셋째, 수익 실현은 절대 재매수 금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 기회는 AI 플랫폼 시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최초의 정부 모델 프로젝트입니다. 젠슨헝이 예언한 생성형 AI의 중심, 그 중심에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진짜 대장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010-7710-3914 제 번호거든요. 이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소통방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AI 대장주 하나 추가해 놓고 수익 낭낭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모든 투자는 결국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 여러분들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